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나요? 그래요? 뭐 제가 봐서는 별로입니다. 늘 제 진료실에서 보던 얼굴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사실은. 저도 힘듭니다. 저는 뭐 스트레스 강의해달라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더 힘든 기업에서 멘탈 헬스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왜 멘탈 헬스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느냐? 이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이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우리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가족보다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돈 몇 푼 더 준다 이걸로는 끝났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안 통합니다.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지만 우울증 환자들이 직장에 나와. 근데 개기고 있어. 이러면은 뭐 완전 회사에서는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게 2030년 되면 우울증이 1등입니다. 암도 고혈압도 당뇨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하는 것이 득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이라는 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죠? 넣는데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결국은 넣는 것이 득이더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들이시니까 아마 잘 알 겁니다.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아왔습니다. 보니까 멀쩡해 보입니다. 자, 꼭 위로를 해야 된다면 자, 뭐라고 위로하실래요? 우울증이래.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마인드가 똑같습니다. 우울증이라 그러면 뭐라고 위로하면 돼요? 힘내라 그러면 되지. 마음 굳게 먹으라. 힘내라. 불안증이라 그러면요?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불면증은요? 푹 자라. 푹 자라 그러면 돼요? 이걸 마음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친구가 승진해서 떨어졌어요. 꼭 이번에 붙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 가니까 승진해서 떨어졌어. 이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우울해하고 있어. 빨리 응급실로 보내야 되죠. 우울증이잖아요. 여직원이 10년 사귄 애인한테 어제 바람 맞았대요. 아침에 가니까 울고 있어. 빨리 상담소 보내야 되겠죠. 그래요? 아니에요. 그때는 울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때는 실실 웃고 있으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울한 게 당연하잖아요. 정상적인 마음의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병적인 우울증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병적으로 말하는 우울증은 마음이 우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문제는 몸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우울하다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무거워서요.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저는 진료실에 앉아있으면 환자분이 쓱 들어오면 한 달 만에 보잖아요. 금방 압니다. 오, 많이 좋아지셨네요. 들어오는 순간 제가 압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세요? 들어오는 스피드가 다릅니다. 우울해지면요.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느려집니다. 몸만 느려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느려집니다. 머리 회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치 바보가 된 것 같다 그럽니다. 주부들은 그 쉽게 할 수 있는 반찬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럽니다. 하루면 주면 될 일을 일주일 줘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기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겠구나. 이럴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죠. 이때 진짜 우울증이라 그럽니다. 물론 적응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정말 우울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내라 힘내라 그런다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고 싶은데 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대기업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캐치하고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루덴셜, 존슨앤존슨 방금 보셨죠? 이런 데서는 자, 가족들을 돌봐주는 게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직장이 베이스 캠프인데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려면 가정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뤄주는 문제, 또 토탈 멘탈 헬스 케어, 포드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이제 전문의와 같이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어떤 회사는 CEO와 함께 하는 것도 있고요. 신영철 교수와 함께 식사를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가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도 이미 외국에서는 하고 있고요.
에보트 같은 경우도 특히 정신건강이나 신체적인 이상으로 잠깐 휴직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다시 복귀할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 혹은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있더라. 이 사람들을 위한 복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이런 쪽에서는 우리보다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 후생성에서 이미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직장인들을 위한 멘탈 헬스 도움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고요. 도시바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 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너무 많이 시간 외에 일을 많이 해서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다. 수면이나 우울, 불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반드시 정신과 선생님 혹은 상담자들이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외국에서 돌아오는 경우 반드시 국내 복귀하기 전에 상담사나 선생님들을 만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부의 외부의 양쪽이 있습니다. 어느 모형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에 상담소가 있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내부에 해놓으니까 뭔가 좀 직원들이 끄림직해 안 갈라 그래. 아무리 비밀 보장이 되고 아무리 승진에 누락이 없다고 얘기해도 좀 찝찝해. 그래서 EAP,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기관도 있고요. 양쪽을 병행해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각각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 같은 경우는 내부의 상담소를 최초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한 김블리도 외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의뢰할 때는 이게 질이 좋은데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약간 이제 담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명상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 모형 뭐 장점 당연히 아시죠. 가까우니까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고 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반면에 외부 모형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밀 보장이 된다. 사실은 내부 모형도 100% 비밀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에서는 그걸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외부 모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좀 특이한 연구소죠. 이런 걸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기왕 일할 바야 신나게 좀 하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가정을 다루어줘야 돼. 이게 문제입니다. 서양 사람은 가정은 노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걸 잘 다뤄줘야 돼. 신나는 일터 행복한 가정, 이 베이스를 바탕으로 튼튼한 내가 되자. 자랑스러운 나가 될 때 이게 삼일체가 돼야지만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얼굴 마담이고요. 실제로 일들은 이런 부소장님과 밑에 인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업장을 케어하시는 정신과 선생님들 많고요. 심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통계학자도 있습니다. 좋은 자료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려면 통계학자,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심케어라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마음 건강에 대한 토탈 멘탈 헬스 케어 시스템인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 갖는 게 1, 2, 3차 예방인데 교육 크레디와 함께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평가 관리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시리즈로 쫙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1차 예방으로서 교육 콘텐츠를 크레디와 함께 개발해서 쓰고 있고 마음건강지침서 2주에 한 번씩은 또 뉴스레터를 발간합니다. 마음 힐링에 대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또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정부에서 만든 그런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심케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온라인화해서 크레디와 함께 개발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너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냐 이걸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컨설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멘탈 연령력이라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이걸 평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일부 몇 개를 따서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은 몸과 마음과 이걸 전부 아우르는 멘탈과 연관되는 다양한 종류의 평가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가 도구들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신뢰도 타당도가 이미 입증된 좋은 도구들을 저작권료도 주어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요인, 임상적인 측면에서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것들, 그 외에 뭐 문화적인 것들, 고객사의 평가에 맞추어서 어떤 예를 들면은 뭐 검찰에서 뭘 한다 하면 검찰은 특수한 검찰 조직만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직에 맞는 문항들을 개발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강점이 뭐냐? 정말 재밌는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멘탈 평가에서 주면 재미없어 합니다. 근데 네가 어느 정도야 라고 가르쳐주면 대빵 좋아합니다. 회사에 내에서 너 위치가 어느 정도야, 너가 우울하다 그러는데 다른 인간은 너보다 더 우울해. 이거 가르쳐주니까 좋아합니다. 잠자는 것에서 이걸 비교해주면 상당히 좋아해서 부서 내에서 또 다른 회사, 특히 비슷한 회사, 금융권이야. 그러면 다른 금융권의 인간 30대 여자가 너하고 어떤지를 비교해줘요. 우리는 워낙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통계를 비교해주면 상당히 행복해합니다. 이런 다양한 직군, 다양한 빅데이터가 쌓이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회사 요원에 따라서 이런 평가를 해주는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하게 되면 연도별로 추이를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추이도 볼 수 있고요. 그 집단, 조직을 어떻게 분석해서 구성을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작은 집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평가를 보면은 어느 집단이 갑자기 뭔가 뚝 떨어졌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좀 세부적인 분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는 평가 홈페이지가 사고 온라인화 다 평가를 하게 되고요. 종합 결과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종합평가는 다양하게 한 20몇 페이지 정도의 개인 분석 보고서가 일단 나갑니다. 그 안에는 뭐 세부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또 우울, 불안, 불면, 음주, 기타 등등 멘탈과 관계되는 모든 영역의 측정 도구를 다 사용해서 이런 평가가 나가게 되고 비교 분석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곤란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멀쩡한 인간도 있고 뒤집어지는 인간도 있잖아요. 맷집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맷집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그 맷집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이런 걸 다 평가해서 당신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입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건 특히 그 중에서 중량식 강점이죠. 당신은 요 그래프가 여기 있으면은 이거 이제 각각의 영역들이 있는데요. 요런 강점이 있어요. 요런 스트레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가는 다 했어.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예쁜 보고서가 이제 나가게 되고요. 부서별로도 분석하고 직급별로 회사를 다 분석하게 되는데 문제는 애프터 케어를 어떻게 하냐.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이건 비용도 드는 문제고 힘든 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서 고위험군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나 좀 문제 있어요라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좀 심각해요.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이 한 1% 내지 2%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간호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을 구성해서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출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 도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응급관리군, 집중관리군, 임상군 이렇게 나눕니다. 응급관리군은 좀 위험한 사람이야.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 근데 옛날 병력을 보니까 옛날에 한번 죽으려고 했어. 이건 상당히 고위험군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빨리 캐치해서 즉각 개입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만 뭐 크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 콜센터를 운영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가 물어보고 상담해보면 알거든요. 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자료라도 보내드릴게요. 힘들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를 하게 되면 3일 내, 7일 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급하게 희한한 게요. 상담사, 선생님들, 정신과 의사가 전화하면 직원들이 기분 나빠 끊어버립니다. 참 웃깁니다. 누구 정신과 의사에 한다면 내가 왜 정신과 의사 전화를 받아 끊어버리는데요. 간호사예요. 그럼 받아요. 또 이 인간들이 희한하게도요. 특히 피지컬 헬스를 같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 건강의학본부 건진센터에서 신체 검사도 하고 이것도 같이 받잖아요. 그리고 간호사가 전화하면은 종합검진 결과는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받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걸 나왔네요. 그러면 못 자요. 그러고 얘기를 또 실컷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만 그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긋나긋하게 전화를 해주는데요. 아주 거부감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뭐 클리닉이 있다. 그럼 내부 클리닉에 연결시켜주고 외부에 있다. 외부에 연결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초보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저희 연구소만큼 많은 인력들이 멘탈 헬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지만 저희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맨땅에 헤딩한다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초기 단계지만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다.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리더들의 의식 변화예요.
많은 특히 인사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걸 매니지먼트, 뭔가 이 관리해가지고 저 인간 잘 못하네 자르자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망해버립니다. 이제는요 매니저에서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고 이거는 뭔가 평가해서 관리하고 벌점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말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덕을 보여주는 케어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올해 넣었는데 내년에 왜 안 좋아졌니? 여러분 이 멘탈 헬스라는 것은 일종의 문화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팩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걸 갖다가 키워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넣는다고 내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서서히 바뀌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먹고 자고 움직이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암보다도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다루어줌으로써 멘탈은 물론이고요. 신체적인까지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암은 정신과 질환이다 라고 말하면 믿으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바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러나 사실입니다. 놀랍게도요. 스트레스만으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가 있고요. 5주 만에 토끼의 눈을 파열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겁나게 약 먹잖아요. 이걸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조금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우리 직원들의 멘탈과 피지컬 헬스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길게 보면 우리 회사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저 바닥에 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1970년도는 지금보다 100배 더 어려웠습니다. 70년대에 비해서 GNP가 100배 성장했답니다. 행복지수가 2배 되었느냐? 놀랍게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멘탈 헬스의 문제들입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이 입고 있는 대기업들의 인사 담당께서 표정을 좀 펴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만 가지셨다면 오늘 저는 짧은 강의였지만 만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